안녕하세요. 책커피의 최희수입니다. 책커피의 김동윤입니다. 아, 좋아요. 뭐 맞추진 않고 하니까 우리가. 네. 그쵸? 자, 일단 오늘 그 같은 경우는 댓글을 한번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재미있는 것들도 읽어보겠지만 일단 커피 내용에 조금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글로 다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괜찮은 질문들을 몇 개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일단 뭐 최근 영상인데 영상 시작 10초 만에 모니터를 부술 뻔. 아, 이거 그거구나. 잘리고 싶은 바리스타. 네, 제가 추천한 거죠. 뭐 어떤 거요? 잘리고 싶은 바리스타.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콜드브루 원액 잘 먹고 있습니다. 육아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몰라봤는데 왜 이렇게 부었어요? 네.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살이 찐 거예요. 재밌는 댓글 남겨도 많이 읽어드리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뭐라는 거야? 영상 잘 봤습니다. 스테어링 타이밍이 꼭 1분 후이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 일단 그 스테어링을 꼭 1분 후라고 알려준 적은 없어요. 그냥 저 영상이 뭐냐면은 컵에 올려놓은 커피가 내려지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컵에 올려놓으면 커피가 내려지는 커피 도구 해서 클레버라는 추출 도구를 한번 이제 소개를 할 때 했던 거고, 그냥 저 상황에 있는 원두와 뭔가 이제 맛에 관련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저 때는 이제 1분 후에 스티어링을 통해서 커피 성분들을 좀 더 뽑아낸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던 영상인 것 같은데,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시면요, 일단 뭐 몇 분 후에 아니면 뭐 초반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스티어링은 어쨌든 내가 작용을 하면, 맨 처음에 작용을 하면은 그 이후에 추출되는 종료 시간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어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분에 했다, 총 추출 시간이 3분인 추출해서, 그럼 이제 1분 정도의 스테어링 효과를 받는 거고, 내가 처음 추출 때 뭐 1분이나 처음에 영향을 줬다, 그럼 나머지 3분이 도달하기 시간까지 스테어링 효과가 좀 약간 이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테어링을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커피 성분이 더 나온다, 스테어링을 해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자. 그 스팀 밀크, 한마디로 그 우유 스티밍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인데, 카페라떼 우유 스티밍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많은 초보 바리스타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뭐 이제 카푸치노를 할 때 스티밍, 뭐 라떼 아트를 할 때 스티밍, 카페 라떼를 할 때 스티밍, 뭐 이런 식으로 음료마다 스티밍을 다르게 하는 줄 아시는데, 스티밍은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하는 거고, 공기 주입이라는 양만 좀 조절을 해서 거품을 살짝 더 만드느냐 덜 만드느냐가 끝입니다. 무슨 뭐 음료마다 스티밍하는 방법이 다르고 뭐 이렇게는 없고, 그냥 스티밍을 하실 때마다 일단 내가 원하는 공기 양, 한마디로 거품량들을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저희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양만큼 공기 주입을 통해서 우유 거품들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녹화하고 있던 거 아니죠? 마음속에 이걸 영상을 봤는데 이런 질문, 이런 거 아니죠? 아니죠? 네네. 아니죠? 네, 알았어요. 이것도 이제 이런 질문들, 커피 추출 도구에 대한 건데, 뭐 분쇄 입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저희가 사실상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도구는 똑같을지언정 여러분이 사용하는 원두가 저희가 어떤 원두인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입자를 해야 되느냐를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그냥 널리 알려져 있는 지식 속에서는 뭐 프렌치 프레스는 입자를 굵게, 뭐 모카포트는 입자를 얇게, 뭐 소금 굵기, 뭐 설탕 굵기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1차원적인 그냥 커피를 할 때 하는 방법인 거고, 사실상 그거는 그냥 커피를 잘 모르는 소비자랑 커피업자랑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한 그냥 도구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600미크론 정도의 입자 사이즈가 있다. 근데 그게 610을 가느냐 20을 가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조절을 하면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미크론 단위가. 근데 이제 먹어봤었을 때 체감이 오는 부분들은 완전 다른 커피 맛들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뭐 에스프레소 입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 도구에서는 입자를 어떤 걸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똑같은 그라인더를 갖고 계셔도 날의 소모값이 틀릴 수도 있고, 배전도에 따라서 같은 칼날 가격에서 입자가 또 다르게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통하면 알려줄 수가 없다. 눈으로 보고 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저희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좀 되게
좀 말이 강하시네요. 그러니까 커피 머신 좀 청소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영상을 올리면 영상에 조회수가 좀 나와야 좋으니까 사실 많이 볼수록 유익한 자료이기도 하고 약간 저희 이익반 공익반 그런 느낌인 거죠 영상이. 근데 어쨌든 간에 커피에서 우리가 영상에서 알려줄 수 있는 건 좀 최대한 알려주려고 이제 하는 편인데 가끔씩 이제 제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오해해서 생각하시고 저 사람들은 영상을 올리는 목적이 기획 의도가 도전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보다 못하면은 도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문자가 해본 소리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영상을 올린 건데 이 한 분이 댓글을 달아준 거는 되게 웃깁니다. 네. 좋은 컨텐츠 올려준 건데 그놈의 영상 훈수들 여기는 못 읽겠네요. 뭐 못나게도 많네. 영상이 불편하면 눈 아래 머신 세정약품 넣어서 불려보면 해결됩니다. 좀 강하신 분이네요. 네. 좋아요. 일단 저희 영상을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 올리는 게 다 입맛에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나쁜 취지에서만 영상을 올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했었던 컨텐츠인 에스프레소 추출 정복기인데 저희가 항상 컨텐츠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항상 다 이제 종결이 됐어요. 왜냐면은 하다 보면은 뭔가 불편했던 아니면 내가 이제 충족하지 못했던 요소가 있고 그걸 보완해서 다시 해야지 하면은 새로운 사건 사고가 터져서 그걸 수습하느라 유튜브를 또 다시 못하게 되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좀 반복됐는데 그래서 컨텐츠를 지금은 잡지 않고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가고 있죠. 어쨌든 간에 에스프레소 세팅했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과거 영상이다 보니까 저도 뭐 다 기억하지 못해서 일단 에스프레소 세팅할 때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게 도직량인가요? 분쇄도와 추출량, 추출 시간 등은 그 후에 에스프레소의 맛을 보면서 조절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한번 영상을 제가 다 봤었으면은 좀 더 답변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에스프레소 세팅할 때는요 먼저 이제 그것부터 합니다. 머신과 그라인더의 원두 이 세 가지에 대한 밸런스를 좀 생각을 해서 일단 도지향을 먼저 설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도지향들은 장착이 안 돼서 그 도지향을 쓸 수가 없고 반대로 너무 낮은 도지향을 쓰게 되면 입자가 얇아지면서 퍽이 뜨는 듯한 그런 채널링이 또 이제 발생을 해서 커피 맛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어쨌든 최대와 최소 도지향을 저는 잡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먼저 잡아서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배전도랑 뭐 산지적 특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물과 커피의 비율을 잡아요. 에스프레소로서. 그래서 뭐 1대2를 할지 1대1.75를 할지 뭐 1대2.25를 할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을 합니다. 테스팅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추출량 바꿀지 입자 바꿀지 뭐 도지향 바꿀지인데 그거는 사실상 영상에서 저희가 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같이 맛을 보고 뭔가 선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쓴맛이 나왔었을 때 입자를 굵게 갈 수도 있고 추출량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떠한 계열의 쓴맛이냐에 따라서 입자를 건드릴지 추출량을 건드릴지가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맛을 보는 센서리적인 요건들이 같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영상이나 뭐 이렇게 댓글로서 좀 풀어드릴 수는 없고 물론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당연히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서 저희가 좀 이제 설명드리기가 힘들다. 그 정도만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영상이네. 과소 추출이 왜 농도가 연하고 쓴맛이 나나요? 이전 영상에 나온 그래프에서는 진하고 신맛이 강하다고 나왔는데 추출 수율이 17% 이하가 과소라고 하셨는데 신맛이 많이 나온 건 아닌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과소 추출이 일단은 농도가 연한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보통 커피 교육을 맨 처음 할 때는 이제 신맛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 일단 과소 추출인데 쓴맛이 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게 추출량은 많은데 뭐 입자는 굵었었을 때 이런 데에도 이제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이나 아니면 로부스타 뭐 이런 품종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신맛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산이 굉장히 적은 커피들인데 그걸 또 다크하게 로스팅을 했다. 근데 추출 수율은 또 과소 추출이 됐어. 그러면은 신맛이 안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신맛이 좀 뭐 찌르고 날카롭게 온다고 해서 과소 추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중급 이하 바리스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한 해소를 드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셨으니까 이제 고급 바리스타가 된 거고요. 이분이 질문을 거의 엄청 많이 하셨었네. 에스프레소 추출 그쵸? 많이 이런 분들은 교육을 좀 들으러 오셨으면 좋겠어. 물론 뭐 시간적이나 경제적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가르치면은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저도 이제 커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의도 오래 하고 있죠. 그쵸?
질문이 있어요. 원두가 분쇄되고 15분이 지나면 향미가 반 이상 손실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드립백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지 한 달이 지났고 그럼 로스팅한 지도 꽤 된 건데 심지어 홀빈도 안에 분쇄 원두임에 불구하고 드립백 포장지를 까면 향이 처음 그대로인 듯 엄청나요. 일단 향이 처음 그대로인지는 이제 본인이 느끼신 거겠죠. 일단 뭐 저희가 같이 느껴본 건 아니고 일단은 뭐 왜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분쇄를 하고 나서 뭐 빠르게 만약 포장을 하시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향들이 이제 날아가지 못하고 그 기체가 갇혀 있겠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유지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밀봉이 확실하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팩을 뜯었을 때 급격한 디게신과 산소가 이제 커피 입자 안으로 엄청나게 침투를 할 거예요. 향들은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바로 즉시 브루잉을 하셔서 드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로스팅 잘 돼서 즉시 분쇄한 커피보다는 맛이 있을 수는 없죠. 왜냐면 그건 이제 편의성으로 만들어진 커피 추출 방법인 거기 때문에. 레벨링이 고르지 않아 매번 채널링이 생겨서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서 디스트리뷰터랑 템퍼를 질렀습니다. 침출분 같은 거는 가격 엄두가 안 나서 그냥 포크로 합니다. 포크도 괜찮네요. 자, 근데 일단 채널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요. 일단 물리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물이 고르게 흡수가 되지 않고 이제 물총이 튀는 현상들, 물론 바텀리스 포터필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추출하시는 분들이 바텀리스가 없는 경우가 좀 더 많고, 이제 홈바리스타에서 뭔가 좀 장비에 대한 욕심들이 많아지고 이런 시절 때부터 이제 바텀리스도 쓰고 채널링도 어떤 건지 공부하고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홈바리스타 분들에 대한 것들 뭐 생각, 질문, 논의하는 것들을 봤을 때 너무 그 채널링에만 포커스가 가 있어요. 커피 맛에 관련된 거는 뭐 그냥 뭐 좀 얘기하다 보면 아 그냥 나는 이게 맛있다 기우다 뭐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채널링을 잡는 건 되게 중요한 거긴 해요. 왜냐면은 채널링이 잡혔다는 것 자체는 일단 여러 잔을 추출을 했었을 때 아니면 어쨌든 그 잔이 채널링이 안 났었을 때 균일한 추출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는 합니다. 근데 막 뭐랄까요, 그 채널링에 너무 빠져서 나머지 중요한 뭔가 입자, 도지향, 추출량 이런 것들을 세팅을 못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채널링에만 너무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한우물만 보는 거지, 경주맛처럼.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어쨌든 간에 좀 커피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많이 아시다시피 좀 다양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채널링을 잡는 거는 어느 정도 레벨링이나 그런 것들만 좀 잘 해주셨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성이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앞서서 말했었던 뭐 질문들 중에 뭐 최소 도지향 이하로 떨어지면 커피 펌이 떠서 그 물총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레벨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세요. 그러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필터 바스켓과 그 머신의 헤드스페이스가 잘 맞는지 사용한 도지향이 그런 걸 좀 잘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두가 균일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로스팅을 좀 이제 너무 뭐 직화식으로 좀 고르게 열을 잘 못 줬다라든지 아니면 블렌딩을 했는데 너무 조직이 틀린 애들끼리 섞여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디오피아인데 라이트야. 근데 브라질인데 다크야. 그럼 하나는 엄청 딱딱하고 엄청 무른 애인데 걔네들이 블렌딩돼 있으면은 채널링이 거의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는 돌멩이고 하나는 물풍선이야. 근데 걔네들 동시에 추출을 하는데 좀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후라이팬에서 뭔가 이제 고기 굽는데 하나는 두께가 이만하고 하나는 두께가 엄청 얇아. 그거를 근데 둘 다 동시에 한 번만 뒤집고 둘 다 맛있게 익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왜 커피에서 그걸 자꾸 하려고 그래? 간단해요. 물론 이제 뭐 비유가 추출이랑 다른 비유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이해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채널링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쏟을 시간에 제가 보기에는 커피에 대한 맛과 성분을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커피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디스트리뷰터나 뭐 채널링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라떼 아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커피 맛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소문에 의한 뭐 아니면 뭐 대회 타이틀에 의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만 하고 오히려 논의거리는 이런 채널링들이 더 많이 논의하는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고.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정주행했는지 모르겠네요. 돈을 들이고 배워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어 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물론 저희가 영상을 올리면서 뭐 저희 교육을 들으러 오시면 또 좋겠다는 취지에서도 올리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저희가 영상에 올릴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한 10에서 15% 정도를 좀 올리는 거예요. 이제 영상에 담아줄 때. 왜냐면 그 이상을 담기도 좀 수강생분들한테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사실상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게 막 다 맛에 관련된 거야. 그럼 영상에서 이게 종결이 안 돼. 그냥 논란거리밖에 안 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아.
주제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 올릴 때도 항상 주제도 많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맨날 이제 반복적으로 라떼아트나 스팀밀크 그 영상을 또 올리는 것들도 사실 그런 이유인 거죠. 구독자분들끼리 댓글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일단 뭐 저희가 세미나 같은 거 사실 뭐 무료로나 뭐 아니면 저렴한 강의에도 많이 올렸었는데 그럴 때는 또 많이들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정규 수업들은 계속 꾸준히 계속 이제 늘어나고 들으러 오시고는 있는데 좋아요. 일단은 어쨌든 그런 걸 좀 했었을 때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같이 먹어보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뭐 커피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뭐 어떤 것들이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배우시면은 앞으로 커피 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댓글 같은 경우는 다음에도 어쨌든 여러분들 댓글로 좀 많이 이제 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댓글 보면서 이제 지금처럼 뭐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풀어드릴 테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체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